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7일 아침 여러분을 만나뵌 미국 마감으로 만나뵙게 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도 또다시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나 오늘장 한마디: 메모리. 자, 이것이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자, 미국,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미국 친구들 잘 기술 몰라요. 기술적인 거 잘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쇼티지 난리 났다. 작년 3분기부터 이게 웬일이냐, 실화냐. 그런 10월부터는 미쳤다. 4, 4분기에는 계속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이제서야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 분기 뒤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먼저 10월 달에 올라가긴 했지만 그때는 미국 시장에 비해 덜 오른 게 올라갔을 뿐이고,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야, 엔비디아가 이렇게 오르면 왜 메모리가 왜 안 오르는데?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그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 팬비즈를 통해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 상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좋아요. 전반적으로 시장 좋은데 오늘 유가가 떨어져서 오른쪽 밑에 있는 유가 관련 주식들은 좀 떨어졌고요. 테슬라는 오늘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막 그러네요. 근데 반도체 주식들이 미쳤습니다. 저게 지금 파란색이긴 한데 파란색의 수준이 달라요. 그리고 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른쪽 제일 끝에 파란색이 그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그런 쪽이거든요. 장비주들 지금 미쳤습니다. 계속해서 5% 이상 지금 연타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설비 증설이 진행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도 증설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은 수요 폭증이 아니라 공급 감소로 인한 가격 폭증이다. 이것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렇게 좋은 상황들을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 그다음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굳이 그 마다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난리가 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다른 업체들이 증설을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커버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증설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공급을 결정하면 이 지금 고공행진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삼성이니까요. 그러나 삼성이 결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P5 라인 얘기가 나오는 게 27년 후반 또는 28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떼돈을 버는데 왜냐? 계속 한 10번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2년, 23년의 트라우마가 너무나 큽니다. 굳이? 이런 상황이죠. 오히려 질을 바꿀 수 있는데, 즉 우리 커머더티라고 너희들 봤지? 그래, 싸구려 부품이라고 생각한 거지. 아니거든? 아니야. 왜냐하면 공급사가 정해져 있어. 중국 애들 아직 못 들어왔고 이거는 딱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매니징하고 컨트롤하고 싶은 거죠. 장기 공급 계약으로 가자. 너희가 쓸 양을 확정 지어주면 그때 지어줄게. 뭐 이런 분위기가 나죠. 자, 그래서 오늘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뭐 두 자릿수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만 진짜 많이 올라간 건 따로 있었습니다. 완전히 미쳤는데요. 샌디스크입니다. 샌디스크 정말 그 넘사 가격이 나왔어요. 야, 최근 한국 주식과 오히려 좀 비슷하죠. 야, 이렇게 오르네. 저 밑바닥이 얼마였냐면 저 왼쪽 밑바닥이 저거 1년 전도 아니고 저거 작년 중반이에요. 1년도 안 된 건데 40 미칩니다. 저 한 $30쯤 됐던 건데 지금 10배 올랐어요. 장난 아닙니다. 그쵸? 자, 이제 낸드 가격도, 근데 사실은 여기도 약간 저는 이제 유감인데, 이게 주식을 좀 적당히 하는 필요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왜냐하면 얘들 모르잖아.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메모리 업체들이 미친 듯이 뜨거든요. 웨스턴 디지털입니다. 자, 웨스턴 디지털도 오늘 미쳤어요. 아주 엄청나게 올랐어. 얘는 저기 왼쪽이 한 $40 미만이네. 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래도 먼저 좀 더 올랐고, 그 다음에 우리를 웨스턴 디지털이나 샌디스트 취급을 하고 있는 거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진짜 되게 웃기는 애들이야, 얘네들. 지네 나라에 없으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좀 웃깁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샌디스크와 이런 쪽에서 하는 SSD도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한 30% 정도 수준 오르는데, 어제 한국마감에서도 오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디램 가격은 4분기에 미친 듯이 올랐는데 또 1분기에 50에서 60%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좀 믿어지진 않습니다만, 진짜로 그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즉
SSD도 대단하지만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SSD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D램의 가격 폭증은 훨씬 더 큽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근원적인 고찰을 오늘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가야 되는 거니까. 자, 일단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학습 그냥 스터디 열심히 책을 열심히 읽는 거죠. 아, 그런 거구나. 이게 스터디입니다. 자, 추론은 뭐냐면 inference, 또 하나 더 단어를 넣자면 reasoning. 우리 reasonable에 할 때 그 reasoning, inference 이런 건데, inference 저는 항상 이럴 때 철학적 접근을 합니다. 도대체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라고 파악을 하고 나면 이해하기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약간 아주 그 초급 그 철학적 접근을 한번 해보죠. inference에서 infer는 당연히 뭐 라틴어에서 왔겠죠. in은 뭡니까? 안으로. fer는 뭡니까? 나르다, 가져가다 라는 뜻입니다. 즉 안으로 가져가는 거죠. 안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걸 infer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뭘 안으로 가지고 오느냐? 아까 스터디한 거 있죠? 스터디한 내용들을 가지고 안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소화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소화하는 거예요. 소화해서 그거를 이제 결국은 내뱉겠죠. 소화한 다음에 내뱉는 겁니다. 다른 걸로. 그러니까 스터디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요 얘기는 요거네. 저희가 이제 맨날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계속 우리 미국 증시를 보면서 했던 게 뭐냐면 채권, 원자재, 주식을 이렇게 엮어서 보니 현재 금융 상황은 이겁니다. 라는 게 이제 우리가 추론적 접근이죠. 증시 각도기 추론 TV. 뭐 이런 거죠. 우리가 항상 그런 추론을 했던 거죠. 자, 추론을 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볼 때 우리가 보통 현재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느냐, 우리가 지금 처해진 상황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의 존재는 지금 있는 이 존재, 하이데거 표현으로 하면 시간적 위에 있는 이 존재 하면서 현 존재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존재성은 지금 있지만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시간적 지평 위에 있잖아요. 시간적 지평 위에 있다고 할 때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을 때 앞으로도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럼 나의 이 실체는 무엇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과거의 시간이 만들어낸 거죠. 즉 과거의 사건들의 결합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래를 보면 과거의 나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거잖아.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이? 자, 오늘 볼로. 자, 어려운 얘기 했어요. 자, 까먹어도 돼. 자, 미안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거를 근거로 미래를 바라볼 때 지금의 나를 보려면 과거를 봐야 되면 과거에 뭐를 봐야 돼요?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데이터를 모아서 이건데 그러면 이렇게 되겠군 이거죠. 데이터 값을 받아서 보니 이렇게 되겠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과거 데이터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무언가를 꺼집어내야 되니까, 자, 봐요. 제가 지금 이 그 추론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막 끌어가면서 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뭐야? 그 과거에 학창 시절에 배웠던 인간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그런 거를 끄집어 와서 제가 생각해. 즉, 뭘 끄집어? 내 기억을 끄집어 와서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한 거 아니야? 되게 힘들게, 그죠? 기억을 끄집어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기억을 끄집어 와. 그럼 이걸 컴퓨터로 넘기면 이 기억은 무엇입니까? 메모리, 이거지. 메모리예요. 메모리를 가지고 와서 연산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메모리의 수요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고, 이게 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인간은 즉각적으로 SRAM 같은 존재라서 별로 많이 안 걸려요. 최소한 DRAM 같은 존재야. 근데 컴퓨터에서는 DRAM, SRAM이 너무 비싸고 하니까 못하니까 이제는 SSD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끄집어 있는 거 끄집어 와, 멀리 있는 거 끄집어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어려운 질문을 다양한 그 지식의 축적을 가지고 추론을 해야 되는 단계까지 넘어가면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땡겨와서 믹싱을 해서
그 다음 얘기까지 오는데 사람처럼 빠르지 않아요. 점점 빨라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전력은 미친 듯이. 사람은 별로 전력 많이 안 쓰거든. 저는 그냥 밥 한 공기면 이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계속 한 1시간 정도 할 수 있죠. 근데 기계들은 밥 한 공기로 이 얘기를 못 합니다. 인간은 극단적 효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따라올 수는 없죠. 그런 측면. 근데 이제 에너지의 양을 퍼부으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아니면 또는 일부 기억에 있어서는 더 앞서가는 요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자, 어쨌든 그 현재 상황의 메모리 폭증은 이런 연산 구조, 인간을 따라하는 컴퓨터의 연산 구조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오늘 뭔가 실수했다는 느낌 쫙 드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더 쉬운 거를 빙빙 돌려쳐가면서 얘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메모리가 난리 났느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사실은 뭐 이렇게 메모리 가격이 올랐다는 게 가장 특징적인 시장의 흐름이고, 이건 뭐 그래서 한국 시장도 뭐 나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사실은 진짜 눈에 띄는 거는 지금 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드디어 쇼티지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메모리 쇼티지를 이제서야 미국 시장이 인식해서 이 난리가 난 것뿐이고, 우리는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어서 쇼티지가 난 거를 미쳤다 쇼티지야, 그죠? 이제서야 반응하냐. 항상 인식하는 것보다 항상 늦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먼저 들어갔다 일찍 나오게 되는 거지. 너무 일찍 들어갔다 손가락 빨고 있는 거지. 항상 우리가 그런 거지. 아, 참. 그래서 생각은 빠르게 하지만 행동은 늦게 하자라는 게 요즘 최근에 저의 모토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이 늦게 나타나더라고. 이걸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자, 증시각도 TV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를 여기서 얘기를 하면 그 일이 구체적으로 구현되는데 좀 이렇게 시차가 상당하더라. 네, 일론 머스크도 아닌데 하여튼 시차가 상당하더라라는 거죠. 그거 이미 오래되신 한 4년 정도 이상 구독하신 분들은 이거 아시죠? 자, 그래서 그거를 잘 적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어제 한국시장에도 오전장에도 반영이 됐죠. 현대차가 떴다 졌지만 로봇이에요. 지금 이 AI가 사실 돈 내려면 로봇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로봇은 2차 전지하고 비교할 수 없이 어마무시한 테마일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한국말 하면서. 자, 로봇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어요. 자, 이 부분은 자, 한국의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지분으로 보면 쿠팡은 미국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한국 기업이죠. 자, 저 로봇이 30kg 정도를 꾸준히 할 수 있답니다. 최대 60kg까지 들 수는 있는데 꾸준히 하는 거는 30kg 정도를 들 수 있다. 예, 30kg를 들 수 있고 저렇게 활동할 수 있고, 많이는 못 하더라고요. 서너 시간 정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 4시간. 러닝 타임은 4시간이에요. 그리고 근데 저거를 처음에는 비싸겠지만은 여러 대를 하면 3시간 하고 다음 2차가 딱 와서 터치해서 또 하고, 그게 가능한 거가 되겠죠. 근데 역시나 손가락의 문제인 것 같아. 예, 손가락.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 로보틱스가 대단한 게 손이 대단하죠. 그쪽에 손이 대단합니다. 손의 기술이 가장 어려운 기술 아니냐. 근데 손이 정확히 않더라도 저 오른쪽에 아까 지금 방금 나왔던 저 로봇처럼 물건 들고 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아틀란스의 의미는 공장에서 직접 써먹을 수 있다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 보고 사람들이 훅 달아가지고 어제 시초가에 왕창 질른 거거든. 다 물렸어. 지금 싹 물렸어. 싹 물렸는데 저는 뭐 괜찮은 거 같은데, 이번에 엔비디아에서도 이런 로봇형을 많이 가지고 나왔고요. 두 가지입니다. 루빈이 조만간 양산될 것이다 라는 거고, 그렇다면 26년도 한국의 HBM을 비롯한 메모리는 역시나 공급 완료. 다른 말로 공급 쇼티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 차량용 AI 프로그램 알파마요를 소개를 했고요. 네. 우리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단테는 참치 마요를 좋아한다던데. 자, AI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젠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I로 컴퓨팅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이상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 하는 게 아니라 훈련시키고, 거기에는 중앙 처리 CPU가 아닌 그래픽 장치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했고요. AMD 리사수 CEO가 오늘 AMD 떨어졌는데 아주 재미난 얘기했습니다. AI 컴퓨팅 수요가 지난 3년간
100배로 늘었고 다시 앞으로 5년간 100배가 더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좋지만 우리가 항상 좋을 때는 나쁜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나를 중립화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쏠리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서 아마 하나 고민해야 될 게, 저희 이제 컴퓨터 샀잖아요. 98만 원 사던 거 138만 원에 샀단 말이야 이번에. 진짜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 메모리 값만 27만 원인가 20 몇만 원 올랐어요. 메모리 값만 16기가밖에 안 되는 게 돌아버린다 진짜. 8만 원 하던 게 27만 원인가 하던데. 아, 그럼 20만 원 오른 거구나. 아, 네, 죄송해요.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수요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자, 300만 원 주고 사던, 200만 원 주고 사던 노트북을 300만 원에 사라 그러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디바이스 단이고, 그럼 AI 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GPU보다는 싸니까 어차피 GPU가 놀고 있단 말이야. 제가 오죽했으면 말도 안 되는 설명 한번 드렸잖아요. GPU는 2나노로 만들고 메모리는 10나노로 만든다. 속도가 따라가겠냐?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승수로 올라가니까 그냥 단지 5배 차이가 아니고 훨씬 많은 차이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GPU가 하나 돌아가는데 옆에서 아무리 메모리를 붙여놔도 이게 동작 속도가 안 돌아간다. 그래서 여러 개 때려 박는 거다. 이런 설명들 몇 번 드렸죠.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메모리 쪽에서의 지금 공급 적체도 있지만 메모리 프로세싱의 적체가 메모리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 난리난 상황인 거고. 자, 그런데 이렇게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계속 투자할 수 있을까?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아는데 원래 이거 원래 10달러면 살 수 있는 거를 지금 우리가 60달러에 사고 있단 말이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되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빅테크들은 지금까지 걸어온 방향을 보건데 AI에서 선점을 해야 우리가 다음 세대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게, 아마존 이런 게 된다라고 온라인 시장을 잡아야 된다. 새로운 AI 온라인 시대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문학적으로 보면 물리적 세계의 상당 부분이 카피돼서 온라인으로 이동을 했고요. 자, 이제 온라인이 물리적 세상의 카피 수준에서 온라인 유니버스를 만들기 시작한 게 AI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AI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물리 세계를 여기다 새로운 세계로 구축을. 그러니까 매트릭스. 네. 우리 투자자분이 이미 매트릭스 투자하면 이걸 예상해서 한 건가? 자, 어쨌든 이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온라인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되니 얼마나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그거를 선점해야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 가격 부담은 감수하고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소비자 디바이스 단이 먼저 쪼그라들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근데 만에 하나 이쪽까지 쪼그라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설을 하면 됩니다. 증설을 해서 가격을 낮춰주면 되죠. 가격을 낮춰주면서 물량을 더 공급해주는 거예요. 같은 가격에 더 많은 물량. 아마 그거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계산하고 있지 않을까? 저도 계산하는데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요. 자, 베네수엘라 관련된 재미난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 베네수엘라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직접적 언급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며칠 후에 14개 회사들과 만날 것이다. 그리고 석유 회사도 만날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시추할 석유가 많다. 그건 유가를 더 떨어뜨릴 것이다. 속내가 싹 드러났죠. CPI나 이런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원료를 무한정 공급해서 그걸 낮추겠다는 의도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사태가 그렇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유가 보시면 유가 뚝 떨어졌습니다. 자, 유가 한번 보시죠. 자, 원자재 가격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유가가 뚝 떨어졌어요. 자, 이런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건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고삐가 풀렸어. 금, 은, 구리 이 동네 완전히 고삐가 풀려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심지어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지금 니켈 가격 보실까요? 얘가 지금 원자재 중에 지금 가장 버라이어티합니다.
니켈 가격 미쳐버렸죠. 물론 이제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다른 거에 비해서는 덜 할 수 있는데 저 밑에가 14,250달러입니다. 근데 18,530달러로 폭등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떠오른 저의 단어 모든 자산의 코인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모든 자산의 코인화가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코인의 가장 큰 위협은 원자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 게 너무 많아. 완전히 온라인으로 구현돼서 버튼 하나로 다 할 수 있어. 물론 선물 거래이긴 하지만 이제 일반인들이 여기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 가격, 은 가격 이런 쪽으로 코인 하던 친구들이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거래만 해줄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춰주면. 그래서 지금 모든 자산이 코인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선거 관련 언급이 또 있었습니다. 주식시장 관련 언급. 트럼프, 우리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높은 주식시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중간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공화당 당원들한테, 만약 우리가 중간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그는 나를 탄핵할 그들은, 민주당은 나를 탄핵할 이유를 찾아낼 것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탄핵당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 몇 가지 지표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서비스와 구매관리자 지수 하고 자동차 총 판매량 정도가 나왔는데요. 자동차 총 판매량은, 여기서 자동차는 승용차입니다. 277만 대, 작년보다 조금 더 팔린 것 같고요. 12월이니까. 자, 그다음 트럭은 1325만 대, 오히려 작년보다 조금 떨어진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나왔는데요.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미국 52.5 많이 떨어졌어요. 54에서. 그러나 확장이죠. 50 기준이니까. 마켓에서 그 분석한 종합 구매관리자 지수는 54.2에서 52.7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미국은 K자형 경제를 감안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그런 거 이제 그 KBS 리포트 같은 데도 나오던데, 일반인들은 핫도그 하나 사 먹기 힘든 세상이 됐고요.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주식시장에 몇 배가 불어났잖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난 15년 기간 동안에 여러분 자산이 15배 정도 불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 난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먹는 게 나 제일 맛있어 막 이러던 분이 계속 그럴까? 한 15배 정도 불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나는 이 호텔 레스토랑의 티본 스테이크가 제일 좋은 것 같더라.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자기 자신이 그 환경에 휘둘리기 때문에 난 그래도 떡볶이가 지금 제일 좋아. 사랑하는 사람과 먹는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증시각도 TV 구독자분들은 끝까지 그런 거 견제하시고요. 그렇게 견제하시려면 남을 많이 도우셔야 합니다. 나한테 돈이 많으면 썩어요. 똥내가 팍팍 나는 겁니다.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생각보다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승일 그 희망재단 그분 나오셨었는데 다시 한번 찾으셔갖고 연말에 나왔던 승일 그 재단 기부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돈을 잘 쓰셔야 여러분이 상하지 않습니다. 돈을 잘못 상하면 여러분 상합니다. 갑자기 떡볶이가 티본 스테이크로 바뀌면서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됐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나는 원래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의 품위는 주변 환경에 변화받지 않는 올고줌을 지키는지가 그 사람의 품위가 되겠습니다. 자, 금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어제 채권 시장 난리가 났던 모양이에요. 역대 가장 단일 채권 매매로 가장 큰 매매가 터졌다고 합니다. 어제. 그래서 4.16에서 4.17로 금리가 소폭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좀 떨어졌고요. 환 보도록 하죠. 우리 동아시아 쪽은 한이 정말 관심인데, 일단 어제는 달러 강세가 강했습니다. 달러 강세가 강해지면서 다른 통화들은 전반적인 약세였고요. 위안화도 약세였습니다. 위안화 아니구나. 위안화는 어제 이미 약세였구나. 죄송해요. 약세인 줄 알았는데. 똑같고, 그다음에 원화는 조금 약세였고, 그다음에 엔도 좀 약세였습니다. 자, 엔이 문제예요. 엔이 강세로 가는데, 자, 엔마저 강세 가면 주식시장 난리 날 것 같은데. 예, 엔마저 강세가 가면. 근데 일단 한국은 10원 정도 먹었습니다. 930원에서 940원에서 지난 5월 동안 5월 이후로 계속 그렇게 돌았었는데,
일단 10원 정도 더 낮춰서 멈추고 있는데 1번 엔화가 강세가 돼야 원화가 강세가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는 게 이 바텀업으로 거꾸로 현장에서 보는 그 환에 대한 시각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